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대표로 증인 선서에 나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뒤로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홍 감독을 앉혔는데 곧바로 국내파 내정설이 불거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울산 HD 감독인 홍 감독을 시즌 도중 빼낸 데다 면접을 치렀던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홍 감독은 집 앞에서 면담만 한 뒤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감독이 된 겁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불공정해 보인다고 따졌습니다. 서류도 제출 않고 면접도 안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절차가 공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특히 최종 감독 후보 3인에 대한 평가가 너무 부실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A4 한 장,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다면서도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몽규 회장이 3번 연속 회장직을 맡아온 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특히 정 회장이 자신의 3선 연임을 심의한 스포츠공정위원장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수를 했죠. 2019년에. 그 회장님 소위에 이 골프장에 8명을 초대해서 접대 골프를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적이 친 적은 있습니다. 골프 사실을 인정한 정 회장은 거취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는 다음 달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후 감독 선임 작업을 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회로부터 권한을 받았는지 또 다른 전강위원들로부터 최종 결정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이 과정에서 이임생 이사가 전강위원을 회유하려 했다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선임 절차에 대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당신한테 동의를 구한 적이 없대요. 왜 이렇게 회유를 하시냐고요. 이미 동의를 구하셨는데. 협회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 많은 질타를 받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사퇴 여부와 4번째 연임 도전에 대해선 끝까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실 일 없고 상당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안세영과 갈등을 빚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은 후원사 신발을 강제하는 규정은 바꿀 것이라면서도 후원 물품에 대한 배임 횡령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네.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는 하고 있고요. 10월 2일 날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발표를 하고요. 잘못된 지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홍명보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네, 본인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절차에 위법이 발생해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직에 임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코앞에 두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한번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동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발휘하고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두 경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경기의 첫 번째 경기는 어땠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그 축구인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감독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졌을 경우 계속해서 그런 사기 저하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오만과의 성적이 3대1 성적이 좋은 건 아니네요. 그것조차도. 네, 그래서 뭐 제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을 경우에는 사퇴의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혀주셔야죠. 우리 정몽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상 10차 위원회에서 다 그 추천을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절차의 위법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에서 그러면 사연님 도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구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약속을 바로 하시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축구 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연님 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것을 증명을 앞으로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뭐 결국 뭐 역사가 평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